부모 중 한 명이라도 병을 가지고 있다면 유전 확률 50%,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닥터 DJ는 다낭 콩팥병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부 환자분들 중에는 콩팥의 크기가 다양한 많은 물혹이 발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혹들은 점차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새로운 물혹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다낭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낭신은 PKD라고 부르는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 가장 흔하고 부모로부터 이러한 PKD 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아 발생하며 보통 가족 내에 여러 명의 환자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가족 중에서 혼자만 다낭신 환자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PKD 유전자의 변이가 산발적으로 발생해서 다낭신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4,000에서 5,000명당 1명 수준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약 7,000여 명의 환자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낭신은 단순히 콩팥의 크기가 커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고혈압, 요로결석 등 합병증이 발생하고 콩팥의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만성 콩팥병을 거쳐 결국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낭신은 유전질환이고 유전자는 여러 장기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콩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물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 췌장 등 물혹이 생길 수 있고 간에 생기는 물혹은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간에 물혹이 너무 많아서 간 비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비슷한 현상으로 뇌혈관에는 뇌동맥류가 생기거나 폐에는 기관지확장증, 대장에는 개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낭신은 보통 30세 이후에 물혹이 생기기 때문에 가족 중에 다낭신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콩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초음파는 간단하고 물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혼자만 다낭신 환자이거나 어린 나이부터 다낭신의 진행이 빠르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다낭신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먹기 시작했는데 콩팥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최근 홈트, 바프가 유행하면서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도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콩팥의 기능이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산증을 유발할 수 있고 콩팥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해서 콩팥 기능이 빨리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하루에 체중당 0.8g 정도의 저단백 식이를 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낭신도 일반적인 만성 콩팥병과 동일하게 콩팥의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역할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구체 역할이 60 미만이면 3단계로 분류하고 15 미만으로 감소하면 5단계로 투석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다낭신은 사구체 역할이 많이 감소하더라도 당뇨나 고혈압 합병증 등의 다른 만성 콩팥병과 비교해서 흡연량이 잘 유지되고 빈혈이나 전해질 불균형 등의 발생도 조금 덜한 편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낭신의 기본적인 치료의 목표는 콩팥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서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고혈압이나 물혹이 생기는 염증, 출혈, 요로결석 등 합병증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콩팥을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로 저염식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염식을 잘하면 혈압도 좋아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혈압을 철저히 조절해야 하는데 특히 환자가 비교적 젊다면 일반적인 고혈압 기준보다 조금 더 혈압을 낮게 115에서 75 정도까지 조절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다낭신의 진행 속도를 늦춰서 투석을 하게 되는 시기를 미뤄줄 수 있는 톨밥탄이라는 약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낭신을 쓸 수 있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톨밥탄이라는 신약에 대해서 다낭신 환자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약은 모든 다낭신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낭신의 진행 속도가 빨라서 조기에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돌밥탐 치료를 시작하였다면 약 7년 정도 투석을 미룰 수 있고 병이 진행된 상태라면 약 2, 3년 정도 투석을 미룰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 소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 3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를 해야 하고 직업적으로 소변을 자주 보기 어렵거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낭신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매우 실망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다낭신이 유전질환이고 아직 완치를 위한 치료법은 없지만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처럼 생각하고 담당 의료진과 함께 꾸준히 관리한다면 걱정하는 것보다 잘 살 수 있는 질환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